총기 협박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미 정해진 수사 방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시민으로서 실제로 겪은 수사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지금이라도 그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 사건의 시작은 범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분쟁이나 범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 투자처에 상대방은 투자자, 지위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투자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채권 회수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가 법과 절차 안에서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경 자녀 채무 관계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은 지니고 있던 권총을 꺼내들어 저와 다른 보증인을 겨누었습니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권총 하단에는 실탄 3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인 저와 동보증인과 참고인 모두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금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총기 협박 이후 연대 보증인 중 한 명이 3억 3천만 원 채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했습니다. 이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지요? 당시 상대방도 투자원금에 수익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 수용했고 만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공포감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은 무슨 일만 있으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심지어 전처가 거주하던 집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까지 사건이 알려졌고 가정은 심각하게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죽는 것보단 끈앞풀이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5일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술이 다르면 대질신문을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2월 초 상대방은 아직 공식적인 조사 통보도 받기 전인데 이미 제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피고소인은 당연히 몰라야 하는 사실 아닌가요? 이와 같은 정보 유출 정황은 2월 한 달 동안 2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5일경 상대방은 면허정지 상태였던 운전면허증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다녀온 직후 참고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총, 가스총이었잖아. 질문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직후라는 점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수색이 끝난 뒤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총기 실물은 끝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왜 권총을 못 찾았는지 여러분은 짐작이 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총기는 가스총으로 경찰의 조사대로 단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권총을 직접 보았고 경찰은 보지도 않고 피고소인 진술만 믿고 가스총으로 단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상황인가요? 피해자 2명과 참고인은 일관되게 권총이라고 진술했지만 약속되었던 대질신문은 끝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은 사실상 피고인 진술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그리고 남은 의문,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참고인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저가 뉴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사 권한이 경찰에 집중된 구조에서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과 경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나 관행이 존재한다면 그 구조 속에서 힘없고 법 모르는 시민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검찰은 직접 다시 조사하기보다 경찰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보완 지시만 내립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수사의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 이 영상은 누군가의 유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이 정말 공정했는지 그 질문을 사회에 던지고 싶을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공감하시고 사회의 약자편에 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